자바. 자바는 이제 그 특정 컴퓨터 구조와 무관한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하므로 플랫폼이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서 다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서버 측에서 이제 사용이 된다 그러면 서버 측에 깔려 있는 운영 체제와 상관없이 이제 이게 자바가 자바 언어가 작동이 된다는 소리죠. 바이트 머신 코드라는 걸 생성해가지고 어떤 환경에서건 호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용이 되고 그죠? 활용이 가능한 언어라는 얘기여서 이제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바가 되겠고요. 자바를 응용한 내용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자, 두 번째가 바로 ASP라는 건데 ASP는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근데 서버 측 환경 보면은 서버가 뭔지 아시죠? 서버 측 환경을 보면은 주로 윈도우즈 환경보다는 유닉스라든가 리눅스라는 운영체제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작동이 돼야지 안정된 사용이 가능하겠죠. ASP는 단점이 배우기는 그럭저럭 쉬운데 윈도우즈 환경에서만 작동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내용이죠. 동적인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고 배우기도 나름대로 쉬운 편이지만 결정적으로 활용폭이 서버 측 활용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윈도우즈 환경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는 언어이고, 그 다음 PHP라고 또 있죠. PHP는 바로 뭐냐면 웹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로서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등의 환경에서 모두 사용이 돼요. 배우기도 쉽고. 근데 요게 이제 PHP를 주로 사용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JSP를 사용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자, JSP의 J가 바로 무엇의 약자냐면 자바의 약자예요. 자바. 자바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바의 그 역할이 바로 이제 독립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호환이 된다는 거죠. 어디서건 호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JSP가 뜬 이유가 바로 뭐냐면 웹표준이 이제 웹표준 시대가 되면서 JSP가 떴죠. 웹표준이 뭐냐면 여러분들 과거에는 스마트폰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던 인터넷을 주로 PC로만 했었죠. 인터넷 사용하는 거. 지금은 둘 다 사용하죠. 인터넷 사용할 때 요 PC로도 사용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고 둘 다 사용 가능한데 그거를 이제 두 개 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라든가 이런 PC에서라든가 둘 다 사용 가능하게 만든 내용이 바로 웹표준이죠. 어디서건 어떤 매체에서건 웹페이지를 접속할 수가 있게 접속해서 같은 내용을 사용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커널 시험 접수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루트로 접수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 이제 PC 버전에서 대한성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접속하셔가지고 접수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루트로 접수할 수 있냐면 바로 코참패스라는 어플이 있죠. 스마트폰 어플인 그 코참패스 어플을 깔아가지고 거기 접속해서 로그인해서 접수할 수가 있죠. 근데 매체는 다르지만 결국 여기 이제 그 PC 버전에서 대한상공회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코참패스 들어가는 거하고 어때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TO라든가 그 시간이라든가 각 상공회의소별로 해서 시험 보는 날짜 시간 띄고 다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죠. 그죠? 무엇을 이용해서? PC를 이용해서 또 되고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되고 다 된다는 소리죠. 그거를 이제 모두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웹표준 언어예요. 어디서 접속하건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상관없이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구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독립성을 갖춘 자바 언어가 필요하겠죠. 자바 계통 언어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웹표준 시대가 오면서 이제 JSP가 이제 뜬 거죠. 이제 ASP하고 PHP와 동일하게
웹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웹 표준 언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JSP를 주로 쓰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사용되냐면 바로 HTML5라는 언어가 사용이 되죠. HTML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HTML이 뭐야? HTML은 여기 나와 있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하이퍼텍스트 문서가 뭐예요? 하이퍼텍스트 문서는 웹문서를 말하는 거죠. 웹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웹페이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언어다. 그런 뜻이 되겠죠. 초창기 HTML은 어쨌냐면 지금과 비슷한데 어떤 기능이 없었냐면 지금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 다 돼. 그냥 접속하면 아무런 그러니까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동영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광고 보는 거 빼고. 예전에 어쨌냐면 동영상 한번 보려고 그러면 이걸 자꾸 깔으래요. 액티브엑스라든가 플러그인을 깔아야지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 HTML5라는 게 개발되기 전에는 초창기 HTML이 바로 1.0, 2.0 버전인데 그때 보면은 자꾸 이걸 동영상 하나 보려고 그러면 엄청 귀찮게 해요. 이거를 깔아야지 볼 수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HTML5는 여기 나와 있죠. 액티브엑스나 플러그인 등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동영상이나 음악 재생을 실행할 수 있는 웹표준 언어. 우리 이제 일반적인 웹페이지에서 유튜브를 들어가서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이거로 구축했기 때문에 HTML5 버전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본적인 HTML은 바로 이거죠. 그리고 인터넷의 정보 검색 시스템인 월드와이드웹의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생성 언어이고 이게 기본적인 HTML이었고 거기에 이제 여기는 액티브엑스나 플러그인 등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추가 설치 없이 동영상이나 음악 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 이거 바로 HTML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HTML 동적 HTML로 스타일 시트를 도입하여 텍스트의 폰트와 크기, 색상, 여백 형식 등 웹페이지 관련 속성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요거하고 또 이제 뭐냐면 jQuery라고 해서 이제 웹 표준 언어를 이렇게 가지고 웹페이지를 구축할 수가 있는데 이 DHTML은 다른 말로 스타일시트라고도 해요. 그래서 스타일시트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CSS라고 부르고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웹표준 등의 과정을 이렇게 배우시게 된다면 이 언어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HTML5하고 DHTML 이런 내용들을 배우시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 46번 문제 보면은 다음 중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것은 자 현재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거의 대부분 다 객체 지향 언어예요. 객체 지향 자바, 스몰톡, C++ 모두 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러니까 객체 지향이라는 건 뭐냐면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 객체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 객체를 갖다가 또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엑셀이라든가 보면은 표를 하나 만든 상태 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표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죠. 표를 하나 구축해 놓고 그죠? 그런 식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갖고 계속해서 되물리면서 상속해서 사용을 한다 이거죠. 반복, 그렇게 계속해서 활용한다. 현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다 이런 객체 지향 언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 코볼은 이제 이것도 박물관에 가야 될 언어인데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언어인데 최초로 개발된 고급 언어이며
사무처리용 언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개발된 언어에는 이 기능이 없어요. 객체 지향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코볼, 그러니까 최초로, 그러니까 초창기 때 사용했던 이제 그 고급 언어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46번 답은 1번. 그 다음에 47번. 이거는 뭐에 관한 설명일까요? 다음 중 W 쓰기 C에서 제안한 표준안으로서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표준에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부가 기능과 수십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액티브X 없이 브라우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웹 표준 언어는 뭐였죠? 3번이죠. HTML5가 되는 거죠. VRML은 뭐예요? VRML은 앞에 V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V자. V자는 바로 이제 뭐냐면 가상현실, 가상에 관련된 버추얼, 그죠? 버추얼 약자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VRML은 그래서 가상현실을 구축할 수 있는 언어예요. XML은 이제 요거랑 비슷한, 3번이랑 비슷한데, 요걸 빼면 이제, 요 내용이 없으면, 최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액티브 없이 한다. 이런 말이 없으면, 이 말이 빠지면 XML도 해당돼요. XML도. 근데 지금 결정적으로 이 말이 포함되어 있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액티브 X 없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8번. 다음 HTML의 단점을 보완하여 이미지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며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동적인 웹페이지는 뭐였죠? 바로 2번 HTML이 되는 거죠. 48번 답은 그래서 이제 2번이었고, IPv6 주소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IPv6 주소. 요거 다시 한번 실습해 보면은, 로고키하고 알파벳 R을 같이 눌러주면 뭐가 나왔죠? 로고키하고 알파벳 R을 같이 눌렀어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실행창이 나오는 거였죠. 실행창이 나오면 여기서 실행창에서 뭐라고 입력해요? cmd 라고 입력하고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창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여러분들 PC에 있는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였죠? IP config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내 컴퓨터에 IP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예? 그죠? 자, IP 주소는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바로 IPv6 주소와 IPv4 주소 두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바로 17번에 나온 IPv6 주소가 바로 이 IPv6 주소가 되는 거죠. 예? 자, 요거는 이제 IP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무슨 주소? 고유한 주소예요. 고유한 주소이고, 자, IP 주소 측에는 128비트를 16비트씩 8부분으로 나눠 각 부분을 무엇으로? 콜론으로 구분해요. 자, 여기 보면은 진짜로 그렇게 해놨죠. 각 16진수로 구성이 되는 건데 16진수는 이제 알파벳도 같이 포함돼요. 사실상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알파벳도 같이 나와요. 왜? 일단 16진수란 건 16이 되면 올라가는 숫자니까 그럼 이제 10부터 15까지는 뭘로 표현해요? 숫자가 아니고 영어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알파벳으로. 그래서 사실상 16진수라는 거는 영문자 숫자에 조합된 일련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6진수는. 그래서 보셨듯이 일단은 콜론과 콜론은 구분이 되는 내용이고, 그죠? 128비트를 16비트씩 8부분으로 나눠서 각 부분을 콜론으로 구분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Pv6은 IPv4와 같이 사용이 되니까 당연히 호환이 돼야 돼 말아야 돼요? 호환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16진수로 표기해요. 참 IPv4 주소는 바로 얘죠. 숫자로 구성된 주소가 바로 이 주소가 바로 19.1686의 바로 IPv4 주소예요. 요게.
16진수로 표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블록으로 선행되는 0은 생략할 수가 있겠고요. 연속된 0의 블록은 이제 0만 쭉 나오는 블록은 콜론으로 한 번만 생략 가능한데 실제로 여기도 있네요. 그죠? F280 한 다음에 콜론 해놨죠. 콜론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0이 쫙 들어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0의 블록을 갖다가 한 번 정도는 생략할 수 있더라 하는 거죠. 그 IPv6 주소 개수는 약 43억의 4제곱인.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IPv4 주소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주소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주소. 숫자로만 된 IP 주소다 그러면은, 일단, 해킹의 우려가 있어요. 해킹. 그러니까 숫자를 치다 보면 얻어 걸릴 수가 있겠죠. 이게 또, 0과 0 사이가 아니고, 점과 점 사이의 숫자가, 최대 숫자가 255예요. 그래서 255까지 숫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숫자를 찍다 보면 얻어 걸려요. 얻어 걸리다 보면은, 예, 해킹의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각 컴퓨터마다 주소를 할당해야 되는데 IP 주소를 할당해야 되는데 이 주소 체계는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죠.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성 문제도 있고 주소 자원도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주소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IPv6 주소, 이 주소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나와 있죠. IPv6의 주소 개수는 약 43억의 4제곱이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거의 43억만 해도 그 엄청난 숫자인데 이걸 4제곱이네. 거의 무한대 가까운 숫자가 되는 거죠.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역적인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소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16진수다 보니까 영문자하고 숫자가 조합되는 그 코드다 보니까 어때요? 해킹의 우려가 적겠죠. IPv4에 비해서 해킹의 우려가 훨씬 더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주소 체계는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등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거고 인증 서비스, 비밀성 서비스, 데이터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거죠. 딱 봐도 딱 이 주소를 사용한다면은 아무래도 해킹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숫자로만 사용하는 주소 체계보다는 훨씬 더 보안이 잘 될 거예요. 보안 문제하고 이렇게 그 주소 자원 고갈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주소 체계가 바로 이 IPv6 주소 체계다라는 거. 자, 40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이제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IP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 중 하나를 배정받아야 하며 여기서 또 틀렸죠. 자, 여러분들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IP 주소를 꼭 할당 받아야 되죠. 이거를 꼭 할당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는 다 뭐가 되어 있어요? 뭐가 있냐면 IP 주소가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요 명령 있죠? ipconfig 명령을 이용해서 뭘 확인할 수가 있어요?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도메인 네임은 부수적인 문제지만은 도메인 네임도 필요하죠. 자, 여러분들 점점 이제 IPv6 주소 체계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죠? 만약에 완전히 바뀌었다. IPv6 주소로 완전히 바뀌었어. 이 주소를 사용해야 된다면 엄청 까다롭겠죠. 그죠? 외우는 건 물론이고 쓰기도 까다로워요. 이 주소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래서 이제 뭘 사용하냐면 이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도메인 네임이라는 걸 사용하죠. 자, 도메인 네임이 뭐야? 도메인 네임. 자, 도메인 네임은 이런 걸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죠. 요 네이버.com이 바로 도메인 네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도메인 네임이에요. 네이버.com
다음 점 넷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도메인 네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해당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입력한 도메인 네임을 갖다가 바꿔주죠. IP 주소로 바꿔줘요. 그가 바로 DNS란 친구가 있어요. DNS가 이걸 무엇으로? 이거가 이제 IP 주소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자, IP 주소는 보셨듯이 되게 이제 IP V6 주소만 보면 머리가 아프죠. 그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사용하기 편리한 도메인 네임을 설정해요. 배정받아요. 그래서 그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면은 이 DNS라는 애가 이 도메인 네임 무엇으로 IP 주소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필수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메인 네임이 있어야지 해당 사이트를 갖다가 그럭저럭게 쉽게 접속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엉터리로 설명해 놨죠. 그래서 IP 주소는 꼭 받아야 되는 거고 도메인 네임도 거의 필수에 가깝고 그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배정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두 개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꼭 받아야 된다면은 바로 IP 주소는 꼭 받아줘야 되는 거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 주소는 도메인 네임으로 IP 주소 동일하다. 이것도 엉터리죠.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동일시 시켜놨는데 다른 거죠. 컴퓨터 고유 주소는 도메인 네임이 아니고 뭐요? IP 주소라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군요. 1번이 답이 되겠고 2번, 3번, 4번 다 맞는 내용이죠.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는 이거예요. ICANN. 그리고 한국에서는 KISA라는 곳에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는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4 주소와 IPv6 주소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IPv6 주소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호환성이 뛰어나야 되겠죠.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 내용이어서 당연히 호환성이 뛰어나야 돼요. 그리고 128비트의 주소를 사용하여 주소 부족 문제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 맞는 내용이죠. 40번 답은 1번. 그 다음에 50번.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v6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맞죠? 16비트씩 파일 부분으로 총 128비트로 구성되는 거 맞죠? 2번은 각 부분은 16진수를 표현하는 건 맞는데요.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던가요? 아니죠. 그냥 콜론으로 구분이 되죠. 그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4번 다 맞는 내용이죠. 50번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 51번도 비슷한 문제죠.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v6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1번이 되겠네요. IPv4 주소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나머지는 다 엉터리죠. 2번, 3번, 4번 다 엉터리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1번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요.